네, 안녕하세요. 자바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바에 있는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걸 설명하면서 자바와 관련된 추가적인 기초적인 문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그 클래스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input test라는 이름을 지을 거고요. 메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는 기존의 C나 C++ 프로젝트하고 좀 다르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메인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내가 특정한 자바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으면 해당 자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 자바 파일에 있는 메인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이제 클래스는 스캐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하나 스캐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자바에서는 new라고 하는 문법을 써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겠고요. new라는 연산자는 생성자 메소드를 인자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 생성자 메소드가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입력을 생성자가 system.in이라는 객체를 입력을 받아서 스캐너를 객체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in이라는 객체를. 자, 여기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면 Scanner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스캐너가 뭔지 컴파일러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C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printf, scanf를 쓰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scanf가 뭔지, printf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nclude 문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에서도 sharp include, C의 sharp include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import 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import 문은 이클립스에서의 import 문은 직접 타이핑할 필요 없이 자동 고침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류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8 quick fixes available 이라고 하는 8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보시고 현재 문제를 가장 맞게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맨 위에 제시된 import scanner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맨 꼭대기 위에 import 문이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import 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import 문은 sharp include C나 C++에서 sharp include와 달리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즉, import 문도 하나의 프로그램 문장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자바나 C나 C++ 마찬가지로 파일을, 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옆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것은 자바라는 디렉토리 밑에 uti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scanner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이 있다는 거죠. 자바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이 컴파일된 중간 코드로 되어 있는 스캐너 파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는 자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앞에 붙는 이 부분이 그 해당 클래스의 패키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쓸 때에는 먼저 정의, 선언을 하시고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자동 고침 기능을 써서 임포트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기 자바를 공부할 때에는 이 들어오는 임포트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소속된 건지는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너는 이 자바 유틸이라는 것에 들어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링이라는 것도 자바 언어에 들어있는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스트링은 임포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임포트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스캐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스캐너 객체를 생성할 때 입력으로 system.in이라는 객체를 주었습니다. system.in은 system.out에 와 유사하게 표준 입력을 처리하는 객체입니다. 즉 표준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는 키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는 겁니다. 스캐너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파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system.in 대신에 파일 이름을 거기다가 표시하면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두 개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서 두 개의 정수의 합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수를 받아야 되니까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n1 in.next. 이처럼 이클립스에서는 어떤 객체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즉 객체를 활용한다는 건 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객체 이름을 가지고 그 객체에게 뭐 어떤 일을 시키고 싶으면 그 객체 이름 점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이 자동 완성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타이핑 하다 보면 내가 치고자 하는 메소드가 밑에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게 next int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next int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면 좀 더 빠르게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받기로 했으니까 두 개를 입력받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결과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썼던 printf를 써서 두 개의 합이니까 여기는 n1 더하기 n2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여기에는 오류는 없는데 노란색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닝에 해당됩니다. 빨간색은 에러, 노란색은 워닝에 해당됩니다. 이 워닝을 우리가 만약 없애고 싶으시면 in.close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열면 파일은 닫아야 되고요. 스캐너는 어떤 입력을 열었으면 닫아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크게 에러 나지는 않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밑에 깜빡이고 있고요. 이렇게 10, 20 넣으면 3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또 C++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변수 선언을 할 때 맨 함수 시작 부분에 다 선언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프로그램을 읽기 좋게 그런 위치에다가 변수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보통이고요. 우리 같은 이 문제에서는 n1에는 입력받을 값, n2에는
또 입력받을 값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입력받아서 거기다가 그 입력받은 값으로 변수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뭘 입력받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프롬프트를 출력하게 되죠. 간단하게 정수 입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정수 입력 10, 20, 30 동작을 하고요.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10, 20 요번처럼 원래 하나의 입력을 기대했는데 사용자는 2개의 입력을 한꺼번에 입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C의 scanf 또 c프플의 C인 뭐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입력들은 주로 버퍼를 이용한 입력을 처리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버퍼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프로그램은 버퍼에 있는 값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 한 칸 띄고 20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 타이핑한 정보는 버퍼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인트를 달라 그러면 첫 번째 인트를 주고 또 인트를 달라 그러면 버퍼에서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버퍼에서 취할 값이 없으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버퍼 입력을 한다. 이 버퍼 입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입력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문자를 입력받을 때입니다. 즉 아까처럼 10, 한 칸 띄고 20 하면은 이 한 칸 띈 이 스페이스 정보도 버퍼에 들어가게 되겠고 문자를 취할 때는 이 스페이스도 하나의 문자로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문자 입력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수나 뭐 입력받을 때는 next int, 뭐 next line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되는데 이 next라는 표현에서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걸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거, 그 버퍼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